서울 외곽의 경매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말 경매가 한창이었고 화려한 갈기와 빛나는 털을 가진 말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자신의 우아함과 힘을 뽐내고 있었다. 경매사의 빠른 말투와 흥분된 입찰자들의 외침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강지우는 그저 구경하러 온 것뿐이었다. 그의 작은 농장에는 이미 2마리의 말이 있었고 지금의 재정 상황으로는 새로운 말을 살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말을 사랑했고 가끔 이런 경매에 참석하는 것은 그에게 작은 즐거움이었다. 다음은 4번 말입니다. 경매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장내가 조용해졌다. 그러나 4번 말이 무대에 올라왔을 때 갑자기 웃음소리와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무대를 바라보았다. 무대 위에는 다른 말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의 말이 서 있었다.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몸에 옆구리와 등에는 깊은 상처 자국이 여러 개 있었다. 그 말의 갈기는 엉켜 있었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 말은 한쪽 다리를 조금 절며 서 있었고 주변의 소리와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 말은 경주마였던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경매사도 난처한 듯했다. 그는 말의 연세, 대략적인 품종에 대해 짧게 언급한 뒤 시작가를 평소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50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누구 이 말에 관심 있으신 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대신 몇몇 사람들은 큰 소리로 농담을 던졌다. 저건 말이 아니라 해골이군. 저걸 사서 뭐하게? 도살장에 보내는 게 차라리 낫겠어. 쓸모없는 짐승을 경매에 올리다니 시간 낭비야. 지우는 사람들의 냉혹한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그 말을 자세히 보았다. 모든 상처와 고통 속에서도 그 말의 눈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깊은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꺾이지 않은 의지가 느껴졌다. 경매사가 이제 경매를 끝내려는 순간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었다. 50만 원. 장내가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로 향했다. 경매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네, 50만 원 나왔습니다. 다른 분.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제 지훈을 향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 미친 건가? 돈이 남아도는 모양이야. 그런 말은 쓸모없어. 경매사는 망치를 두드렸다. 5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지우는 경매장 사무실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결제를 마쳤다. 그가 마구간으로 가자 직원 한 명이 그를 따라왔다. 정말 이 말을 사시는 겁니까? 후회하실 텐데요.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말은 트레일러에 타기를 거부했다. 그것은 너무나 두려워했고 사람이 다가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지우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말 앞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괜찮아, 내가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1시간 가까이 지났을까 말은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했다. 지우는 천천히 다가가 말의 목을 쓰다듬었다. 말은 떨었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이제부터 너는 불사조야. 피닉스. 재에서 다시 태어난 새처럼 너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마침내 피닉스는 트레일러에 올랐고 지우는 그를 자신의 작은 농장으로 데려왔다. 그곳은 서울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양평의 한적한 시골이었다. 지훈의 농장은 크지 않았지만 푸른 초원과 깨끗한 물, 따뜻한 마구간이 있었다. 지훈의 어머니 박영숙은 아들이 데려온 말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지훈아, 이번엔 또 무슨 일이니? 이 말은... 엄마, 이 말은 특별해요. 지금은 이렇게 보여도 곧 달라질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영숙은 아들의 선한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지우는 항상 상처 입은 동물들을 데려와 돌보곤 했다. 그의 작은 농장도 사실은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알았어.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라. 저 말은 많이 다쳤어. 지우는 피닉스를 위한 특별한 마구간을 준비했다.
깨끗한 집과 신선한 물, 최고 품질의 사료를 채워 넣었다. 그러나 피닉스는 마구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다. 지우는 마구간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책을 읽었다. 그는 가끔 피닉스에게 말을 걸었지만 강요하지는 않았다. 서두를 필요 없어, 피닉스. 우리에겐 시간이 많아. 둘째 날, 지훈은 수의사를 불렀다. 정민우 수의사는 지훈의 오랜 친구였다. 그는 피닉스의 상태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상태가 심각해. 영양실조에 여러 군데 감염된 상처가 있어. 이 말이 얼마나 학대받았는지 알 수 있어. 민우는 피닉스의 상처를 치료하고 영양제를 주사했다. 피닉스는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지훈이 옆에서 계속 말을 걸며 진정시키자 차츰 치료를 받아들였다. 지훈아, 이 말은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육체적인 상처보다 정신적 트라우마가 더 큰 문제일 수 있어. 알아, 민우야.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날부터 지훈의 일상은 피닉스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구간을 청소하고 피닉스가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식단을 준비했다. 매일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발랐다. 무엇보다 그는 피닉스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구나, 피닉스. 조금만 더 좋아지면 밖에서 햇볕을 쬐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일주일이 지나자 피닉스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지훈이 마구간에 들어오면 더 이상 벽 쪽으로 몸을 돌리지 않았다. 음식도 조금씩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지훈이 손을 내밀었을 때 피닉스는 머리를 살짝 기울여 그의 손을 받아들였다. 그래, 잘했어. 넌 정말 용감한 말이야, 피닉스. 한 달이 지났을 때 피닉스의 몸은 많이 회복되었다.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감염은 사라졌고 체중도 늘었다. 이제 지훈은 피닉스를 마구간 밖으로 데려갈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처음 피닉스가 마구간 밖으로 나왔을 때 마른 태양빛에 눈을 깜빡였다. 그것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다가 갑자기 빛을 보는 것 같았다. 피닉스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지훈은 천천히 피닉스를 작은 울타리가 쳐진 공간으로 안내했다. 피닉스는 불안하게 주변을 살폈지만 지훈이 계속 옆에 있자 조금씩 안정을 찾았다. 보이지? 여기는 내 새로운 집이야.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그날부터 피닉스는 매일 조금씩 더 넓은 세상을 경험했다. 처음에는 작은 울타리 안에서, 그 다음에는 더 넓은 초원에서. 지훈은 강요하지 않고 피닉스가 스스로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 농장 일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는 문득 어떤 기운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피닉스가 초원을 달리고 있었다. 햇빛 아래 그의 몸은 더 이상 상처투성이의 말이 아니었다. 갈기가 바람에 나부꼈고 근육이 움직임에 따라 물결쳤다. 그것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자유의 춤. 지훈은 울음을 참지 못했다. 그는 피닉스가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이제야 볼 수 있었다. 모든 상처와 고통을 이겨내고 피닉스는 마침내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있었다. 정말 멋있어, 피닉스. 그날 밤 지훈은 마구간에 앉아 피닉스와 시간을 보냈다. 말은 이제 그의 옆에 편안하게 누워 있었다. 지훈은 피닉스의 목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이 말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누가 이렇게 잔인하게 학대했을까?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농장을 찾아왔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긴장한 모습으로 지훈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도현이라고 합니다. 혹시 한 달 전쯤 경매에서 산마를 볼 수 있을까요? 지훈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남자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저는 그 말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말을 경매에 넘기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지우는 도연을 조심스럽게 마구간으로 안내했다. 피닉스는 도연을 보자마자 긴장했다. 말에 몸이 굳어지고 눈에는 공포가 어렸다. 도연은 한참 동안 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말의 이름은 원래 불꽃이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지구력 경주마였죠. 지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구력 경주마라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100km 이상의 장거리를 달리는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제가 그 훈련팀에 있었습니다. 도연의 이야기에 따르면 불꽃은 놀라운 재능을 가진 말이었다. 어린 나이에 발굴되어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고 여러 대회에서 우승했다. 하지만 소유주는 더 많은 우승을 원했고 훈련은 점점 더 가혹해졌다. 소유주는 결과만 원했고 방법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불꽃은 한계를 넘어 훈련받았고 결국 부상을 입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자신도 그 과정의 일부였음을 인정했다. 그는 명령에 따랐고 불꽃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도 침묵했다. 부상 후에 소유주는 불꽃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처분하라고 했죠. 저는 최소한 도살장으로 보내지는 것만큼은 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내놓았어요. 지우는 도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를 느꼈다. 어떻게 누군가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체를 도구처럼 사용하고 버릴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 저를 찾으셨나요? 지훈이 물었다.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경매장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알려주지 않으려 했지만 제가 사정을 설명하자 결국 정보를 주더군요. 저는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도연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피닉스에 대해 아는 정보는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죠? 제가 불꽃, 아니 피닉스라고 부르신다면 피닉스의 훈련과 습관, 좋아하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구력 경주에 대해 아는 것도 있고요. 피닉스의 재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우는 긴 고민 끝에 도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피닉스가 당신을 원하지 않으면 즉시 떠나셔야 합니다. 피닉스의 의사를 존중할 겁니다. 도연은 동의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정기적으로 농장을 방문했다. 처음에는 피닉스가 도연을 극도로 두려워했다. 하지만 도연은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접근했다. 그는 지훈에게 피닉스의 과거와 습관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 피닉스는 사과를 좋아했어요. 훈련 후에는 항상 사과 한 개를 주곤 했죠. 지훈은 도연이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피닉스와의 신뢰를 더 깊게 쌓아갔다. 도연도 점차 피닉스에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말은 여전히 경계했지만 더 이상 공포에 떨지는 않았다. 한편 도연은 지훈에게 지구력 경주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속도 경쟁이 아니라 말과 기수의 끈기와 전략,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스포츠였다. 제대로 된 훈련과 존중이 있다면 이것은 말에게 고통이 아닌 기쁨이 될 수 있어요. 몇 개월이 지나자 피닉스는 완전히 다른 말로 변했다. 건강한 체중을 되찾았고 털은 윤기가 났다. 상처 자국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의 아름다움을 가리지 못했다. 무엇보다 그의 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신감이 차올랐다. 지훈과 도연은 피닉스와 함께 가벼운 훈련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함께 걷는 것으로 시작해 조금씩 속도를 높여갔다. 피닉스는 훈련에 열정적으로 반응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목적을 다시 찾은 것 같았다. 훈련 중에 도연은 종종 눈물을 흘렸다.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피닉스. 시간이 흐르면서 소문이 퍼졌다. 버려진 경주마가 놀랍게 회복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마을 커뮤니티에 퍼졌다. 사람들이 가끔 농장을 방문해 피닉스를 보러 왔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존경과 감탄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어느 날 도연이 지훈에게 제안했다. 지구력 경주대회가 다음 달에 열립니다. 피닉스를 출전시켜 보는 건 어떨까요? 지훈은 망설였다. 피닉스가 준비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런 환경이 트라우마를 다시 불러일으키지 않을까요? 도연은 진지하게 대답했다. 정말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그에게 과거를 극복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승을 위해서가 아니라 완주 자체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그들은 피닉스와 함께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지훈이 기수가 되기로 했다. 그는 전문 기수는 아니었지만 피닉스와의 깊은 유대감이 있었다. 대회 당일 많은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피닉스를 바라보았다. 일부는 그를 알아보고 수근거렸다. 저거 불꽃 아냐? 박성진의 말이었던. 맞아, 부상 입고 사라졌다고 들었는데. 누가 저런 말을 다시 경기에 내보내? 피닉스의 이전 소유주 박성진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비웃는 표정으로 지훈에게 다가왔다. 저 말로 대회에 나온다고? 시간 낭비하지 마라. 저 말은 이미 망가졌어. 지훈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피닉스는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못된 사람을 만났을 뿐이죠. 경기가 시작되었다. 100km의 코스는 결코 쉽지 않았다. 초반에는 여러 말들이 빠르게 달려나갔다. 지훈은 서두르지 않고 피닉스가 자신의 페이스를 찾을 수 있게 했다. 천천히, 피닉스. 우리는 서두를 필요 없어. 경기는 진행되었고 중간 지점을 지나자 많은 말들이 지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피닉스는 마치 새로운 힘을 발견한 것처럼 달렸다. 그의 눈에는 불꽃이 타올랐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고통이 아닌 순수한 열정이었다. 마지막 10km에서 피닉스는 선두 그룹에 합류했다. 지훈은 피닉스의 상태를 계속 확인했다. 말은 힘들어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할 수 있어, 피닉스. 하지만 무리하지 마. 우리의 목표는 완주야. 마지막 직선 코스에서 피닉스는 모든 힘을 다해 달렸다. 관중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목표 지점을 통과했을 때 피닉스는 3등으로 경기를 마쳤다. 지훈은 말에서 내려 피닉스를 껴안았다. 정말 잘했어, 피닉스. 너는 최고야. 사람들이 몰려와 축하를 건넸다. 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피닉스의 목을 쓰다듬었다. 심지어 박성진도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랑과 존중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날 이후 피닉스의 이야기는 넓게 퍼졌다. 버려지고 잊혀진 말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한 남자의 인내와 사랑이 얼마나 중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졌다. 많은 사람들이 지훈의 농장을 찾아와 피닉스를 보러 왔다. 그 중에는 상처 입은 말들을 데려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지훈에게 도움을 청했고 지훈은 기꺼이 그들을 도왔다. 도연도 변했다. 그는 이제 말 복지를 위한 단체에서 일하며 학대받는 말들을 구조하고 있었다. 그는 종종 지훈의 농장을 방문해 도움을 주었다. 지훈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죄책감 속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피닉스를 통해 저도 새 삶을 찾았습니다. 지훈의 작은 농장은 점차 피닉스 농장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곳은 단순한 말 농장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는 공간이 되었다. 말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 심지어 사람들까지도 그곳에서 위로를 받았다. 어느 가을날, 지훈은 피닉스와 함께 언덕 위에 서 있었다. 붉은 석양이 들판을 물들이고 있었다. 피닉스는 평화로운 눈빛으로 멀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갈기는 바람에 나부꼈고 그 모습은 마치 자유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 같았다. 지훈은 피닉스의 목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경매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이 말이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상처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그 말이 이제는 자신감과 평화로 가득 찬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이 참 길었구나, 피닉스. 말은 마치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들 사이에는 언어를 넘어선 이해가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일기를 썼다. 피닉스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저 그를 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어쩌면 피닉스가 나를 구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가 내게 가르쳐준 것들 인내, 회복, 용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 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 피닉스처럼 우리 모두는 상처를 갖고 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우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증명해 주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피닉스 농장은 점점 더 유명해졌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방문객이 늘어났다. 지우는 농장을 확장하여 더 많은 말들을 받아들였다. 각각의 말들은 저마다의 상처와 이야기를 갖고 있었지만 피닉스의 이야기는 언제나 특별했다. 도연은 정기적으로 농장을 방문하며 말들의 재활을 도왔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점차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갔다. 도연과 지우는 깊은 우정을 쌓았고 함께 말 복지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피닉스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죄책감 속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도연은 종종 말했다. 그가 나를 용서했다는 사실이 내게는 기적이에요. 박성진, 피닉스의 이전 소유주도 변했다. 처음에는 피닉스의 성공을 인정하기 싫어했지만 점차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농장을 찾아와 지훈과 도현, 그리고 피닉스 앞에서 사과했다. 내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소. 말은 도구가 아니라 동반자라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네요. 지훈은 용서의 손을 내밀었고 놀랍게도 피닉스도 성진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받아들였다. 그 순간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듯했다. 박성진은 그 후 자신의 말 사업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다. 그는 말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훈련센터로 전환했고 지훈과 도연의 조언을 자주 구했다. 피닉스는 몇 번의 지구력 경주에 더 참가했지만 승리보다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듯했다. 지훈은 피닉스가 경쟁에 대한 공포를 완전히 극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제 달리는 것은 피닉스에게 고통이 아닌 기쁨이었다. 또한 피닉스는 특별한 재능을 보여주었다. 그는 상처 입은 다른 말들을 이해하고 안정시키는 능력이 있었다. 새로운 말이 농장에 왔을 때 피닉스는 항상 첫 번째로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말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피닉스는 말치료사야. 민우 수의사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가 해내지. 어느 겨울날 눈이 소복하게 내린 아침이었다. 지우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마구간으로 향했다. 그런데 피닉스의 마구간이 비어 있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말은 보이지 않았다. 지우는 즉시 농장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눈 위에는 말발굽 자국이 선명했다. 그는 자국을 따라 언덕을 올라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닉스를 발견했다. 말은 언덕 꼭대기에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그의 몸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지우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한동안 말을 걸지 못했다. 여기서 뭐하니, 피닉스? 지훈이 마침내 물었다. 피닉스는 지훈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지훈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빛이 있었다. 그것은 완전한 평화, 완전한 자유의 빛이었다. 지훈은 갑자기 깨달았다. 피닉스는 더 이상 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다. 모든 상처를 이겨내고 완전한 회복을 이룬 것이다.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 피닉스. 정말 자랑스럽다. 그날 이후 피닉스와 지훈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그것은 더 이상 구원자와 구원받은 자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피닉스는 자유롭게 농장을 돌아다녔고
언제든 원할 때 지훈 곁으로 돌아왔다. 봄이 되자 지훈은 피닉스 농장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계획했다. 불사조의 날이라 이름 붙인 이 행사는 상처에서 회복된 모든 존재를 축하하는 날이었다. 농장의 모든 말들과 직원들, 그리고 수많은 방문객들이 함께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피닉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상영이었다. 지훈, 도현, 민우, 심지어 박성진까지 모두 인터뷰에 참여했다. 영상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지훈은 눈물을 닦으며 무대에 올랐다. 피닉스는 제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깨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동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합니다. 피닉스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심지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누군가의 믿음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피닉스가 무대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지훈이 그를 인도한 것이 아니었다. 피닉스는 스스로 걸어 나왔고 지훈 옆에 자랑스럽게 섰다. 관중들은 놀라움과 감동의 탄성을 내뱉었다. 보시다시피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피닉스는 더 이상 망가진 말이 아닙니다. 그는 불사조입니다. 재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날 밤 행사가 끝나고 모든 방문객들이 떠난 후 지훈은 피닉스와 함께 달빛 아래 초원을 거닐었다. 달빛은 피닉스의 갈기를 은빛으로 물들였고 그의 움직임은 마치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우아했다. 피닉스, 너는 내가 만난 가장 용감한 영혼이야. 지훈이 말했다. 내가 있어서 내 삶은 더 풍요로워졌어. 피닉스는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내며 지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것은 말없는 감사의 표현이었다. 수년이 흘러 피닉스는 나이가 들었다. 그의 털에는 하얀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걸음은 예전보다 느려졌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그 특별한 빛이 빛나고 있었다. 지훈도 나이가 들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고 눈빛은 예전처럼 친절했다. 어느 봄날 아침, 지훈은 평소처럼 마구간으로 향했다. 피닉스는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는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지훈은 즉시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피닉스, 그는 부드럽게 불렀다. 말은 움직이지 않았다. 지훈은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고 피닉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말의 몸은 아직 따뜻했지만 가슴에서는 더 이상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지훈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는 피닉스 옆에 앉아 한동안 울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피닉스의 몸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것을 보았다. 내가 떠나는 방식조차 아름답구나, 피닉스. 지훈은 농장의 가장 높은 언덕에 피닉스를 묻었다. 그곳은 피닉스가 종종 서서 일출을 바라보던 곳이었다. 그는 간단한 비석을 세웠다. 여기 불사조가 잠들다. 그는 두려움에서 용기를, 상처에서 치유를, 절망에서 희망을 만들어냈다.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살 것이다. 소식이 퍼지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피닉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지훈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피닉스의 이야기가 어떻게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도연은 며칠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피닉스의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너 덕분에 나는 새로운 삶을 찾았어. 피닉스. 내가 가르쳐준 용서의 의미를 절대 잊지 않을게. 박성진도 찾아왔다. 그는 무덤 앞에 꽃다발을 놓으며 말했다. 처음에는 너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보여준 용기에 감사해. 너는 많은 말들의 삶을 바꾸었어. 지훈은 피닉스의 죽음 이후에도 농장을 계속 운영했다. 피닉스의 정신은 농장 곳곳에 살아있었고 매일 새로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작은 마차가 농장에 도착했다. 그 안에는 작은 망아지가 있었다. 갓 태어난 듯한 그 망아지는 마르고 약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이 망아지의 어미는 분만 중에 죽었습니다. 마차를 몰고 온 남자가 설명했다. 어미는 경주마였는데 주인이 그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이 새끼마저 포기하려고 했지만 저는 당신의 농장에 대해 들었고 혹시 이 아이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지우는 망아지를 자세히 살폈다. 작고 약해 보였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익숙했다. 의지와 생명력이 넘치는 눈빛. 물론이죠. 저희가 돌볼게요. 남자가 떠난 후 지우는 망아지를 피닉스의 옛 마구간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피닉스가 죽은 이후 비어 있었다. 지우는 깨끗한 짚을 깔고 따뜻한 우유를 준비했다. 망아지는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지훈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손길에 점차 안정을 찾았다. 우유를 마시고 난 후 망아지는 지훈의 손을 핥았다. 넌 이제 안전해. 지훈이 말했다. 여기는 내 새로운 집이야. 망아지는 피닉스의 마구간에서 편안하게 잠들었다. 지훈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피닉스, 내가 이 아이를 보내준 것 같아. 또 다른 불사조를 위해. 그날 밤 지훈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다. 그의 꿈속에서 피닉스는 초원을 달리고 있었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그리고 이제 작은 망아지도 그와 함께 뛰고 있었다. 농장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피닉스의 유산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 사랑과 인내의 힘을 보여주는 이야기, 불사조처럼 재에서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가. 지우는 새 망아지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새벽이라고. 동이 틀 무렵 태어났다고 해서 새벽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다. 처음에는 약하고 불안정했지만 지훈의 보살핌 아래 점차 튼튼하고 자신감 있는 말로 변해갔다. 그리고 놀랍게도 새벽은 피닉스의 색깔과 비슷했다. 갈색 털의 검은 갈기, 그리고 하얀 반점이 이마에 있었다. 농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종종 물었다. 새벽이 피닉스의 자손인가요? 지훈은 그저 미소를 지었다. 혈통으로는 아니지만 영혼으로는 그럴지도 모르죠. 세월이 흘러 지훈도 나이가 들어 농장 일을 하기 힘들어졌다. 그러나 그의 작은 농장은 이제 많은 봉사자들과 직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 피닉스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온 사람들이었다. 도연은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말들의 훈련을 돕고 민우 수의사의 제자들은 말들의 건강을 책임졌다. 지훈이 90세가 되던 해 농장은 공식적으로 피닉스 재단으로 등록되었다. 그것은 말 복지와 구조, 재활을 위한 비영리 단체였다. 지훈은 재단의 명예회장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젊은 세대에게 맡겼다. 그리고 어느 봄날 아침, 지훈은 자신의 방창문을 통해 언덕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날따라 해가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그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피닉스, 나도 곧 너와 함께 할 거야. 며칠 후, 지훈은 평화롭게 잠든 채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 소원에 따라 그는 피닉스 옆에 묻혔다. 두 비석이 나란히 서 있었다. 여기 불사조가 잠들다. 여기 불사조를 믿은 사람이 잠들다. 장례식 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지훈이나 피닉스를 직접 만난 적이 없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이었다. 새벽은 이제 늙은 말이 되었지만 여전히 강하고 우아했다. 그는 장례식 내내 비석 옆에 서 있었다. 마치 수호자처럼. 장례식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떠난 후 한 어린 소녀가 비석 앞에 남았다. 그녀는 꽃다발을 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지훈 할아버지, 피닉스 할아버지. 당신들의 이야기가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희망이 되고 싶어요. 소녀가 떠난 후 석양이 비석을 붉게 물들였다. 그리고 그날 밤 농장 사람들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한다. 두 개의 빛나는 형체가 언덕 위로 솟아올라 밤하늘로 사라졌다는 것이다. 마치 불사조처럼 새로운 생명을 찾아 날아간 듯했다. 피닉스 농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세대들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새 삶을 선물하는 일을 계속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에는 한 남자와 한 말이 있었다. 강지훈과 피닉스. 그들은 세상에 증명해 보였다. 사랑과 인내, 그리고 무조건적인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